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담심리사 뽀요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세 번째로 수치심을 덜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느낄 만한 상황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건 문제될 게 없지요. 하지만 적절치 않게 수치심을 계속 느낀다거나 지나치게 수치심에 매여 있는 건 문제가 되겠죠. 나르시시스트 부모로부터 양육된 자녀들도 수치심 때문에 힘들어하기 쉽지요. 일자 샌드는 나의 수치심에게란 책에서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방법 중에서 제 생각에 가장 핵심이라 여겨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해 보려 해요. 오늘 말씀드릴 방법이 수치심을 덜어내는 데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해요. 일자 샌드의 견해를 접하기 전부터 저는 앞으로 제시할 방법으로 캐캐 묵은 제 수치심을 어느 정도 덜어냈었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수치심을 덜어내는 첫 번째 키워드는 비워내기예요. 수치심을 덜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잘못된 요소들을 비워내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나를 향해 던져진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비난의 목소리와 차가운 눈빛, 그리고 넌 부족하고 쓸모없는 존재야 라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쓸어내고 비워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비울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내 수치심에 대해 털어놓으면서 비워야 해요. 단언컨대 수치심은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만큼 딱 그만큼 비울 수 있어요.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할까요? 생각하기도 싫고 입에 올리기도 힘든 내 얘기를 아무에게나 할 수는 없겠지요.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나의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나를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저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죠. 무엇을 털어놓고 비워야 할까요? 내가 뭘 창피하게 여기는지, 어떤 때 숨고 싶은지, 어떤 주제가 등장할 때 몸이 경직되고 불편한지, 상대방으로부터 무슨 피드백을 받을 때 당혹스러운지에 대해 노출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털어놓으려면 먼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수치스러워하는지 인식할 수 있어야겠죠. 어떤 때에 수치심을 느끼는지 알려면 가만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언제 뭐가 그렇게 부끄럽고 민망해? 라고 물어보세요. 진심 어린 마음과 자세로 집중하면 내 마음이, 내 가슴이 내게 답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털어놓을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수치스러운 부분을 털어놓을 때 반드시 나를 바라봐주는 애정어린 눈빛이 꼭 있어야 해요. 누군가에게 내 고통에 대해 말할 때 상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내 말에 적절히 반응해주는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재경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재경험은 자기감에 뚫려있던 구멍들을 메워주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죠. 자기감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이 원리를 깨달은 저는 제가 부끄러워하는 것들에 대해 기회가 되는 대로 남편에게 털어놨어요. 그때마다 남편이 제 얘기에 집중하며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줬죠. 그 결과 제 자기감의 구멍은 점점 메워져서 작아졌고 저 자신을 좋아하게 되면서 관계도 훨씬 편해졌어요. 만약 제 말에 남편이 불편해하거나 유치하다고 책망을 했다면 제 수치심은 털어놓기 전보다 훨씬 더 강화가 됐겠죠. 제대로 털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수치스러워하는 것들을 털어놓을 때 그랬구나, 아이고 괜찮아, 이런 느낌으로 내 존재 자체가 온전히 수용되는 그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재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후련해지고 나를 짓누르는 거대한 힘 앞에서
자유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고통이 부모나 가족과 바로 연결되어 있을 때 내 얼굴에 침뱉기 같고 가족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입을 닫고 돌덩이 같은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들은 말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회의감과 자포자기의 심정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치심을 털어놓고 객관화시키면 그 무게가 줄어들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되죠. 그러나 털어놓지 않으면 자신의 수치심의 늪에 점점 더 빨려 들어가기가 쉬워요. 나르시시스트 부모 때문에 힘드신가요? 더 이상 혼자 끙끙거리지 마세요. 내 부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부모가 생각보다 주변에 많아요. 수치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가 있나요? 마주 앉아서 마음을 열고 우리 아들, 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진심으로 공감하며 어머 그랬구나 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나 가족 간의 일을 제3자의 일처럼 객관화시키면서 듣기가 무지 힘들어요. 만약 자녀의 이야기를 듣기도 수용하기도 버겁다면 상담을 받게 해주세요. 꼭 자녀가 아픔과 수치스러움에 대해 말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해요.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야 치유와 변화가 시작돼요. 수치심을 덜어내는 두 번째 키워드는 채우기예요. 내 내면이 수치스러운 것들을 털어놓음으로 일정 정도 비워졌다면 그 빈 부분을 채워야 해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나르시시스트 부모나 가족, 연인, 친구의 부정적인 비난의 목소리, 힐난의 목소리 대신 긍정의 목소리, 격려의 목소리, 진실의 목소리로 채워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수치심은 관계 속에서 조화롭지 못한 상호작용을 받을 때 생겨나요. 그렇게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보니 관계 안에서 해결하고 채워야 하죠. 그렇다고 나르시시스트 엄마와의 관계에서 생긴 수치심을 꼭 엄마와 해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엄마 때문에 생긴 수치심을 그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그 사람의 따뜻한 반응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알아가세요. 제가 남편의 따뜻하고 조화로운 피드백으로 수치심이 비워진 자리를 채워갔던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으로 삶을 채워가자고요. 또 내가 수치스럽게 여기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해내는 사람들, 수치심 때문에 힘들었지만 수치심을 덜어내고 당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으세요. 때론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극복해내는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관찰해 보는 것도 좋죠. 대신 너 진짜 이런 사람이었어?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널 어떻게 생각하겠니? 이런 식으로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암시하며 수치심으로 조종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손절하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다 이해는 돼. 그런데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미 언급한 것처럼 상담사를 찾아가세요. 마음 따뜻한 전문가와의 만남은 삶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여 기회가 될 수 있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서 거리를 둘 때 가장 큰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요.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외부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잘못됐다고 단정짓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꾸 거리를 두면서 멀어지게 돼요. 지금까지 부적절한 수치심에 매여서 여러분 자신을 평가절하 하셨나요?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채워지지 못했던 게 문제였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앞으로는 수치심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여러분으로 당당히 서시길요. 상담심리사 뽀유였습니다.